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현재 시간 새벽 12시 반입니다. 내일 전해드릴 내용이 이미 다 나왔기 때문에 방금 집에 들어와서 샤워하고 급히 영상을 제작합니다. 현재 시각 미국 증시는 급등 중입니다. 이유는 다들 아실 겁니다. 바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감이 이제는 진짜 그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7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되었는데 8.7% 예상치보다 낮은 8.5%로 나오면서 시장은 미친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면 속 짤은 지금 제 마음, 아니 우리의 마음이지 않을까 합니다. 소리 지르고 날뛰고 싶은 이 감정, 올해 내내 잡히지 않을 것 같던 인플레이션이 크게 둔화를 보이면서 뭔가 마음의 응어리가 내려간 기분입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둔화를 보이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한순간 바로 급락을 보였습니다. 현재는 다시 상승하고 있지만요. 미국의 물가가 정말 다행스럽게도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대비 9.1%에서 8.5%로 크게 하락했죠. 결국 7월부터 급하게 하락 중인 휘발유를 비롯한 에너지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전반적인 물가를 끌어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역시 예상치 6.1%보다 낮은 5.9%로 발표되었습니다. 중고차, 의류, 항공료가 모두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고차 가격은 월간 0.4% 하락, 의류는 0.1% 하락, 항공료는 전월 대비 1.8% 하락하며 근원 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거주 비용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소비자 물가 지수의 약 30% 비중입니다. 그런데 이 거주 비용은 계속 상승세입니다. 그러나 시장이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거주 비용은 느리게 반영되는 주택시장의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앞으로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현재 주택시장의 움직임을 봤을 때 결국 주택시장 역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매우 우세합니다. 결국 선반영하는 거죠. 물가를 끌어내린 휘발유는 전월 대비 7.7% 하락했습니다. 전월 대비 CPI 상승률은 어떨까요? 드디어 물가가 더 이상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물가가 피크를 찍고 이제는 내려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상 올해 가장 큰 악재가 이제 기적의 선반영으로 해소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입니다. 그리고 제가 몇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결국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이 가장 중요한 반등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연준의 양적 완화 다음으로 말이죠. 이게 왜 가장 중요한 반등 신호가 될 것이라 생각했냐면 연준은 인플레이션 둔화를 확실하게 보게 되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멈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결국 멈추게 되면 생각보다 경기 침체는 완만하게 지나갈 수 있죠. 시장의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존 전망은 75bp 인상이 우세했었지만 CPI가 발표되자마자 50bp 전망이 급등했고 75bp 전망은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꽤나 긍정적인 통계를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SPY 일봉입니다. 올해 초 S&P 500의 고점과 그리고 현재까지 최저점인 6월 그 중간을 선으로 그리면 약 중간 정도의 파란 선입니다. S&P 500이 베어마켓에 진입한 후 그 후 절반까지 회복해서 반등하면 해당 사이클에서 전저점을 깨는 경우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사이클의 절반 지점은 S&P 500 4231포인트입니다. 그게 약 파란 선 정도죠. 그리고 지금 딱 4200포인트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죠. 이제 여기를 뚫고 상승해주면 눌림을 줄 수는 있으나 이번 하락장, 조정장에서의 찐바닥은 6월일 가능성이 꽤 높아졌다는 겁니다. 물론 100%는 없으니 참고만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추가로 S&P 500은 121선을 뚫어주었으며 200일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올해 총 4번의 베어마켓 랠리, 즉 단기적인 반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단기적인 반등일 땐 금융환경 지수가 악화되었었는데 지금은 금융환경이 완화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찐반등을 기대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5월, 6월 공포에 떨며 결국 인내심이 바닥을 쳤던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론적으로는 내 계좌가 파랗게 물들었을 때가 매수 타이밍이라는 것을 알지만 실제로는 패닉셀 해버리거나 해칭을 해야 한다며 SQQQ를 매수하거나 혹은 더 떨어지지 않을까 하며 관망한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최고의 매수 타이밍이었던
바로 그 5월과 6월에 가장 많은 조롱과 악플이 달렸습니다. 화면에 검정원 5월과 6월, 저때 악플을 캡처해두고 있었는데 한번 왜 인간지표가 굉장히 중요하며 왜 대다수와 반대로 행동해야 하는지, 주식은 왜 심리가 99%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나스닥 8천부터 분할 매수 들갑니다. 결국 나스닥은 9천도 보러 가지 않았는데 말이죠. 구독자들 생각하면 때론 반성문도 쓸 줄 알아야. 주인장 5월 결산 계좌가 궁금해지네요. 14명이 좋아요 누른 댓글입니다. 전 2030년 그 이상으로 들고 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 더 줍줍하지 못해서 아쉬울 뿐인데, 저 고수분의 댓글을 보고 제가 그때 만약 반성문 쓰면서 다 팔고 그냥 주식하지 말라고 조언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에 빈스오님은 에휴 차트만 알아도 무지성 매수는 안 할 텐데 라며 저를 안타까워했지만, 차트를 알고 있던 빈스오님은 자만심에 빠져 SQQQ를 매수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 100일 넘게 죽고만 있네요. 크크크크 개웃기네 라는 조롱 댓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 과거 폭락장을 바라봤을 때 100일이 아니라 길게는 5년 동안 줍줍할 각오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몸 바닥이요 떡락했구만. 전 한 번도 지금이 바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 바닥을 맞출 수 없는 투자자입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저때 주었다면 땡큐였죠. 마지막으로 예전에 영상 보다가 일 바빠서 다시 와봤는데 웅덩이 지옥이라고 말했지만 열심히 웅줍한 우리는 곧 양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 댓글들을 미리 캡처해둔 이유가 뭘까요? 전 언젠간 결국 상승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좋은 자산을 보유하고 시간을 투자하면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죠. 저런 조롱하는 분들이 꼭 계셔야 저와 웅줍 가족분들의 자산이 결국 늘어납니다. 모두가 함께 부자가 될 순 없습니다. 저런 분들이 사고 팔고 단타, 인버스 하면서 조금씩 자산을 깎아 먹어야 결국 우리의 자산이 불어나는 구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극소수의 자산을 불려주는 먹잇감입니다. 자산가들은 자산을 가지고 더욱 큰 자산을 불립니다. 돈이 돈을 번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조롱하며 사고팔고 하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결국 10년 뒤 자산가들의 먹잇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먹잇감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인터넷에서 자기 위로를 하거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결국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점점 하위 50%의 재산은 하락하며 상위 1%의 재산은 상승합니다. 상위 1%는 자산가입니다. 주식, 부동산 등 좋은 자산을 소유하고 있고 보유하고 있죠. 하위 50%는 현금을 들고 있고 자산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혹은 자산을 소유하더라도 금방 손해보며 팔아버리죠. 인내심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웅줍가족분들은 꼭 고통스럽더라도 인내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아니, 꼭 인내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결국 주식시장뿐 아니라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좋은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들이 다 먹는 구조입니다. 미국 증시가 위험에 빠졌던 닷컴버블, 리먼브라더스, 1980년 스태그플레이션 등 미국 증시가 사라질 것 같던 그 공포 구간이 결국 그 공포를 이겨내고 강한 확신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자산을 줍줍해야 했던 시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곧 계좌가 양전하며 오즈라는 구간이 올 겁니다. 이미 계좌가 양전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